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1년 3월 10일 수요일이고요. 지금 시각은 오후 6시 12분입니다. 예. 오늘 HLB 제가 제목을 완벽한 상승 추세인가 하고 퀘스천 마크를 달아봤는데요. 일단 오늘 종가를 좀 확인해 볼게요. HLB의 종가. 종가가 82,000원으로 7.61% 상승으로 마감이 됐어요. 윗꼬리는 살짝 달려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 2월 18일 날 종가가 66,600원 3.04% 하락 마감하면서 바닥을 찍었어요. 그때 그래서 제가 뭐 손바뀜 이런 얘기하고 했었는데 그 뒤로 계속 상승 추세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82,000원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일단 제목에 대해서 제가 좀 답변을 먼저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답변을 하자면 반반이다. 양념 반 후라이드 반이다. 뭐냐? 완벽한 상승 추세가 50%, 나머지 50%는 아직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건 왜 그러냐면 여기 보시면 61선하고 121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제 완벽하게 뚫어내면 완벽한 상승 추세 앞에다 완벽한이란 말을 붙일 수가 있겠죠. 근데 아직은 뚫을지 못 뚫을지는 지금 긴가민가 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지금 요 상황이 딱 위치 자리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일단 수급을 좀 보면 일단 상승률은 오늘 좀 반가웠습니다. 7.61% 상승이 나왔는데 거래량이 좀 터졌어요. 165만 주 정도가 되고 그래서 개인이 좀 내다 팔았네요. 외국인이 좀 들어왔고 기관도 들어왔고 그래서 이 3월 9일, 3월 10일 양 이틀간 개인은 팔았는데 반면에 외국인과 기관이 다 들어왔습니다. 들어왔고 주간 외국인 순매수를 보면은요. 1위가 HLB네요. HLB가 1위고 2위가 미래컴퍼니 그리고 3위가 그동안 좀 많이 급락했던 시젠 이렇게 해서 이제 1위, 2위, 3위 그래서 HLB를 좀 많이 샀습니다. 외국인이 그렇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수급은 그렇고 그 다음에 오늘 날짜로 증권사 창구를 좀 볼까요? 창구를 보면은 합계가 삐까삐까해요. 예, 매도 쪽이 100만 주 정도 나왔고 매수 쪽이 96만 주. 그리고 UBS 쪽을 통해서 매도가 한 13,460주 뭐 이렇게 나왔는데 요 정도 13,460주 정도는 뭐 소량이라고 보니까 뭐 크게 우리가 신경을 안 써도 되고요. 그리고 오늘은 신한투자에서 좀 내놨네요. 좀 내놨고 삼성증권, 이베스트증권은 오늘은 조용하네요. 조용하고 일단 좀 상황 그렇고요. 수급은 좀 그렇고 그래서 수급은 뭐 크게 걱정할 건 아닌 것 같다. 일단 그렇게 좀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여기 보시면은 잠시만요. 제가 HTS를 보여드릴게요.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 이게 지금 지난달이었죠. 2월 18일 날 바닥을 찍었다고 제가 말씀을 했어요.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날 특히 이때가 언제냐? 2월 16일 날 거의 하한가를 맞으면서 이때 많이 빠졌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또 6% 빠지고 그 다음 날도 3% 빠지고 그래서 거의 뭐 40% 이상이 빠졌는데 이건 왜 빠졌을까요, 여러분? 왜 빠졌을까? 다른 거를 한번 볼까요? 다른 거. 예를 들면 자, 보시면 HLB 생명과학을 한번 볼게요. HLB 생명과학 이것도 보시면 같아요. 모양이 거의 똑같죠? 모양이 이날을 기점으로 2월 16일 날부터 또 3거래일 쭉 빠지고 그 다음에 뭐 볼까요? 같은 제약 바이오 업종 중에서 시젠을 한번 볼까요? 시젠도 그동안 많이 빠졌습니다. 많이 빠졌고 지금 횡보를 하고 있는데 시젠도 대략 이날이 2월 19일 정도 되죠. 거의 비슷한 같은 기간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때 쭉쭉쭉쭉쭉 계속 미끄러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을 또 볼까요? 셀트리온을 보면 자, 셀트리온을 보면 셀트리온도 마찬가지로 계속 하락하고 있죠. 지금 2월 17일부터 그 전부터 빠지기 시작했는데 얘는 하여튼 2월 16일, 17일 고맘때쯤으로 해서 거의 다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제약 업종 거의 다 대부분이.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빠졌냐? 그거는 뭐 셀트리온도 마찬가지고 HLB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여러분들께 꼭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회사 자체에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 전혀 아니다. 전혀 아니고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이게 아시겠지만 제약 바이오 업종이 거의 전 종목이
예외 없이 거의 전 종목이 줄줄이 다 하락을 했어요. 왜 하락을 했냐면 아시겠지만 요즘 그 증시에서 가장 큰 악재가 뭐죠? 인플레이션 우려죠. 인플레이션 우려. 그리고 그로 인한 거기에 따른 미국 국채 금리가 급등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국채 금리 중에서도 10년물을 보게 되면 10년물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를 먼저 좀 볼까요? 10년물 금리를 보면 지금 보고 계시겠지만 1.5%가 넘어버렸어요. 1.5%가. 예? 이거는 지금 엄청 오른 겁니다. 급등한 겁니다. 그래서 1.5%가 이거 3개월간의 그 금리 추이인데 보시면 쭉쭉쭉쭉쭉쭉 해갖고 계속 오르고 있죠. 그리고 30년물도 2.25%, 30년물을 볼까요? 국채 30년물 이건 최장기 채권이죠. 30년물을 보게 되면 이것도 3개월간의 추이인데 10년물하고 거의 다를 게 없습니다. 쭉쭉쭉쭉 올라가고 있고 그보다 좀 짧은 걸 한번 볼까요? 이건 5년물짜리 이것도 3개월간의 추이 거의 예외 없이 지금 뭐 만기와 상관없이 미국 국채 금리 수익률 자체가 지금 다 오르고 있습니다. 이거 0.8%, 0.82%. 그거 왜 이렇게 올랐냐?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이 금리는 선반영을 하잖아요. 인플레이션이 뭡니까? 아시죠? 화폐 가치 하락으로 인한 물가 상승이잖아요. 그래서 이 우리 증시에 있어서는 사실은요. 인플레이션보다도 더 큰 악재는 뭐냐면 국채 금리, 국채 수익률, 즉 시장 금리의 급등이 가장 큰 악재예요. 왜냐하면 금리와 이 증시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즉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증시는 하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제약 바이오 업종이 그동안 빠진 건데 그러면 하필이면 왜 제약 바이오 업종만 유독 다른 업종에 비해서 이렇게 두들겨 맞고 이렇게 하락을 하느냐? 그거는 왜 그러냐면요. 제약 바이오 업종 자체가 대표적인 성장 업종, 성장주입니다. 성장주이자 동시에 가장 대표적인 저금리 수혜주입니다. 저금리의 수혜를 많이 버는 저금리 수혜주인데 금리가 저렇게 올라가 버리니 저금리 수혜주인 제약 바이오 업종은 당연히 수혜를 이제 거의 못 본 것이다. 이렇기 때문에 많이 빠지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금리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경기 민감주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그런 업종 뭐가 있죠? 철강, 조선, 해운, 정유 뭐 이런 업종들에 관련된 주식의 주가는 반대로 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여기 업종 상위라고 있잖아요. 보이시죠? 업종 상위 여기 보면 해운 업종이 7%가 올랐어요. 그래서 대한해운 9.97% 주가가 상승했고 HMM이 8.68%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금융은 3.7%가 또 상승을 했어요. 이건 주로 이제 은행이나 이런 주를 얘기하는 거죠. 대표적인 은행 같은 그런 금융 관련 기업들. 푸른저축은행이 오늘 거의 상한가를 쳤네요. 한국캐피탈도 3.13%가 상승으로 마감했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업종별로 시비가 갈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약 바이오 업종이 대표적인 저금리 수혜주이기 때문에 최근 시장금리 급등 때문에 어떻게 보면 피해를 보고 있다. 지금 소나기를 맞고 있다. 그래서 코스피도 3천선이 깨진 이유도 사실 그것 때문에 깨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코스피가 2,958포인트로 마감을 했네요. 코스닥도 오늘 0.7% 하락을 해갖고 890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코스피, 코스닥 다 하락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뭐 코스피 보니까 아침부터 계속 빠지고 있네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아침부터 줄줄이 하락. 그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근데 저는 제가 좀 여기서 진단을 좀 해보자면 조금 범위를 좁혀서 그럼 우리 HLB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잠깐만요. 제가 차트를 HLB로 바꾸고 얘기를 할게요. HLB 차트로 돌아가서 지금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죠. 근데 HLB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앞으로 주주나 갖고 있는 사람은 제가 보기엔 물론 지금 약간 불안하시겠지만 크게 염려할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비유를 하자면 HLB가 제가 100 대형 선박으로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이 선박이 목적지 뭐죠? 항암신약 개발의 최종 목적지라고 제가 비유를 하고 그쪽으로 해서 지금 바다를 가로질러서 항해를 하고 있는 중이다. 이 배가 HLB란 배가. 근데 태평양 바다 한가운데 지금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 중인데 바다 자체가 지금 파도가
엄청나게 몰아치고 있고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고 비가 옥수같이 쏟아지고 있고 그런 상황이다. 그 폭풍우와 비, 파도 이건 다 뭐다? 제가 뭐에 비유로 했냐? 인플레이션 우려에 따른 미국 국채금리 급등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비유로 든 건데 그렇기 때문에 배가 HLB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이건 재간 방법이 없어요. 그 어떤 초대형 선박이라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 하지만 흔들리기는 하겠지만 배 자체, 선박 자체의 큰 문제, 즉 바꿔 말하자면 엔진이 꺼져버린다거나 그래서 성장 동력을 잃어버린다거나 엔진이 꺼진다거나 아니면 배에 커다란 구멍이 난다든가 이거는 뭐예요? 회사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를 제가 비유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아니면 가다 무슨 암초에 부딪힌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침몰하겠죠. 당연히 바닷속으로 가라앉겠죠. 근데 아직 제가 보기에 HLB는 그 정도는 아니다. 예? 뭐 배에 구멍이 났다거나 엔진이 꺼져버린 건 절대 아니다. 지금 열심히 목적지를 향해 항해하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걱정하지 말. 그래서 언젠가는 반드시 배가 배 선박 자체가 문제가 없기 때문에 날씨가 또 화창해지면은 다시 또 목적지를 향해서 갈 것이다. 제가 그렇게 비유를 들어서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또 하나 제가 안심시켜 드리고 있는 말씀은 뭐냐면 그 제롬 파월 의장 아시죠? 미 연준 그 의장 제롬 파월 의장이 뭐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죠. 여기 제목을 잠깐 보면 뉴욕 증시 파월 인플레이션 발언의 급락 나스닥 2.11% 하락. 이건 물론 지난주 금요일 3월 5일자 기사입니다. 아침 7시 32분에 올라온 건데 자 이때 왜 나스닥이 또 급락을 했어요? 나스닥은 주로 뭐예요? 기술주 중심의 그런 지수입니다. 다우존스와는 좀 다르죠. 나스닥은 거의 다 대부분이 기술 관련주들이 포진해 있기 때문에 그죠? 자, 이날 파월 의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인플레이션 압력이 있기는 있다. 이건 인정을 했어요. 있긴 있는데 이것은 자기가 봤을 때 매우 일시적이다. 장기적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내하겠다 이렇게 발언을 했어요. 이 말 뜻은 이 발언 때문에 나스닥이 급락을 했습니다. 이 발언이 왜 나스닥에 영향을 끼쳤다? 시장 참여자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런 말을 딱 들었을 때 뭐야 그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전혀 대응을 안 하겠다는 얘기네. 대처를 안 하겠다는 얘기네. 그냥 수수방관하겠다는 얘기네. 그러니까 금리는 더 급등을 하겠다. 바꿔 얘기하면 금리가 올라도 그 말은 즉 금리를 낮출 생각이 없다는 얘기네. 이렇게 되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금리하고 증시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금리가 상승하면 증시는 하락한다. 그래서 하락을 했다. 특히 금리가 앞으로 더 급등을 해도 가만 내버려 두겠다는 소리네. 이렇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나스닥은 기술주 위주의 그런 시장 지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기술주도 대표적인 저금리 수혜주 성장주입니다. 그래서 이게 타격을 받아서 이렇게 하락을 했다. 나스닥이. 그래서 떨어진 건데 이 얘기를 제가 왜 꺼냈냐. 이거를 우리가 근데 이 발언을 그냥 액면 그대로만 생각하지 말고 그 이면을 잘 생각해 보면 자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인내하겠다. 왜 인내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미 연준에서 물가 상승률 목표치를 2%로 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2%가 넘어가면 물가 상승률이 2%가 넘어가면 이제 본격적으로 통화 정책이라든가 비전통적 통화 정책 뭐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라든가 뭐 수익률 곡선 조정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개입을 해서 금리를 그건 금리를 낮추는 거구나. 죄송해요. 제가 착각했어요. 그때 개입을 하는데 보통 지금 제가 알기로는 현재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공식적 통계에 의하면 1.4%다. 아직 2%는 아니다. 그래서 아직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내하겠다. 이렇게 지금 발언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러고 인플레이션 설사 와도 일시적으로 그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미 연준에서는. 근데 제가 이 얘기는 아까 했던 얘기를 이어서 하자면 그럼 만약에 물가 그 목표 상승률 2%에 아직 미치지 못했는데 즉 도달하지 못했는데 금리가 너무 앞서 나가서 금리가 앞으로도 추후에 계속 급등을 하면 미 연준은 어떻게 할 거냐? 그래도 내버려 둘 거냐 과연? 개입 안 할 거냐 전혀? 그건 아니다. 분명히 금리 급등을 무한정 계속 앉아서 바라만 보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분명히 개입을 할 겁니다. 예를 들면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라든가 수익률 곡선 조정 같은 정책 방법을 동원해서 금리를 끌어내리려고 들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 HLB가 속해 있는 대표적인 저금리 수혜주인 제약 바이오 업종에 관련되어 있는 주식들의 주가도 한없이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반드시 오를 것이다. 반등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이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좀 걱정이 돼서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이게 그래도 바닥에서 많이 올랐죠.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진양곤 회장과는 뭐 개인적인 친분은 전혀 없지만 그분이 항상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HLB 우리는 설령 무능한 기업이 될지언정 비도덕적 기업은 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평소에 자주 하십니다. 하시고 지난번에 증선위 그 사태를 봤을 때도 그 보면 유튜브하고 회사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발빠르게 즉각적으로 회사의 입장을 밝혔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또 무상증자도 하잖아요. 주주 친화 정책이죠. 무상증자도 이번에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비윤리적인 그런 기업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 믿으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너무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드리고 싶고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HLB에 대한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